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미술 감상과 비평을 공부하게 될 조대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밝고 멋진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뵙게 돼서 정말 아쉽네요. 빨리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미술을 배웠을 텐데요. 자, 2학년 때는 미술 감상과 비평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저랑 미술과 감상과 비평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교과서는 다 받으셨죠? 자,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과서는 제가 수업 중에 어제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오시면 되고요. 평상시 때는 사물함에다가 모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과 수업 중에 활용할 테니까요. 자, 교과서는 제가 필요시에만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미술 감상과 비평 이렇게 말하니까 좀 생소할 겁니다. 자,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자, 여러분과 재미있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시국인 만큼 마스크를 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학교 오면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 실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에 저를 많이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학생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학생과에 와서 저를 많이 본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불미스러운 일로 온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올해는 절대 그런 일로 오지 마시고 꼭 좋은 일로 와서 저를 찾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를 찾으시려면 본관 건물 3층 끝에 있는 학생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면 미술 감상과 비평 그리고 창체 진로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주에 미술 감상과 비평 1시간 그리고 창체 진로 1시간 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2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두 과목을 가르칠 테니까 이 온라인 수업 할 때도 미술 감상과 비평 그리고 창체 진로 두 과목을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술 감상 비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미술 감상과 비평이 무엇일까요? 미술 감상과 비평하면은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픈 생각이 들죠? 미술하면 실기지 무슨 감상이고 비평인가. 이론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결코 머리 아픈 건 아니고요. 자, 재미있는 겁니다. 자, 미술 감상과 비평이 무엇이냐? 자, 다양한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서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펜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미술 감상. 다양한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서 미적 감수성, 그다음에 시각적 소통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미적 감수성이라 하면 여러분들 남고생이잖아요. 자, 남고생만의 특유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감수성을 이 수업을 통해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인 소통 능력. 여러분은 지금 SNS나 여러 가지 영상물, 시각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됐죠. 소통도 여러분들 대부분 시각적인 이미지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자, 바른 시각적 소통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갔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설명, 그런 것들을 기르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차 여러분하고 수업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은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술 감상과 비평,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1학년 때 미술과 마찬가지로 3단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A, B, C로 평가가 될 텐데요. 80점, 평균 80점 이상이면 A가 되겠죠. 그 밑으로는 B, C가 될 텐데요. 자, 저희는, 자, 일단 1학기 수행평가는 자, 3번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차는 먼저 감상학습지가 30%, 그 다음에 2차 발표가 30%, 3차 표현이 40%입니다. 자, 1차 감상학습지 같은 경우는 자, 수업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학습지를 나눠줄 텐데요. 그래서 학습지에는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적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수업 중에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적는 부분들이 있는데 꼼꼼하게 학습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발표는 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 작가들을 배울 텐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선택을 해서 자, 작가의 작품 성향이라든지 미술 사조라든지 독특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등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발표 수업입니다. 이게 3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40%를 차지하는데요. 자, 우리가 미술 감상과 비평이라고 해서 이론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실기를 접목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웠다. 자, 그럼 인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상주의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교내 풍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야수파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야수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활용해서 교내 풍경을 그린다든지 해서 자, 실기 수업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은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고 감상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작품을 볼 때는 먼저 크게 전체적인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당연히 실내겠죠? 자, 실내 풍경이 어떠한가요? 뭔가 화려한가요? 누추하고 초라한가요? 네, 초라하죠. 누추하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어둡고 좀 회색빛의 칙칙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벽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문 같은 걸 보세요. 녹이 많이 쓸어있죠? 먹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침대보가 굉장히 지저분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보면 가운데 사선으로 해서 한 여인이 누워있습니다. 굉장히 초췌해 보이고 병들어 보이죠? 아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왼편으로는 한 남성이, 양복 입은 남성이 자, 초시계를 보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자, 수녀님이시죠? 수녀님이 한 아이를 안고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일까요? 네, 이 작가의 작가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파블로 피카소라는 작가입니다. 자, 피카소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미술책에서 봤을 때 항상 뭔가 추상적이고 좀 이 현대미술에 가까운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전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 피카소가 언제 그린 거냐? 바로 12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12살. 우리 나이로 따지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네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피카소의 아버지가 피카소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고 피카소의 아버지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는데 내가 더 이상 붓을 잡지 않겠다 하고 모든 붓을 피카소에게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작품의 제목은 바로 과학과 자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1897년도에 그려졌고요. 자, 그러면 작품을 감상을 할 때는 이런 외적인 형식적인 모습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또 따져보면 작품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1897년이었는데요. 피카소는 자, 스페인 태생입니다. 스페인. 자, 그래서 스페인 1897년도의 스페인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 쉽게 작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스페인은 16세기부터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대항해 시대를 열어서 광대한 식민지를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스페인 하면 무조감대란 말이 있죠. 그처럼 자, 해군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린 만큼 최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왕실 중심의 향락주의 그리고 화려한 궁정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시민 계층이 제대로 형성이 못 돼서 국가가 점점 쇠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거의 나라가 쇠퇴하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질 19세기 말 이 당시의 스페인의 상황이 바로 어떠하느냐,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당시 스페인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 죽어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죽어가는 스페인의 시대, 이 시대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자, 보니까 왼쪽에는 의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녀가 있습니다. 자, 의사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과학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녀는 뭘 뜻할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인간의 자비와 사랑을 뜻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펜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의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의사는 제가 아까 현대의 물질 문명 과학을 뜻한다고 했죠. 자, 의사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 여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인의 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초시계를 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표정을 보면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손 부분입니다. 자, 의사의 손과 여인의 손을 비교해 보세요. 자, 의사의 손은 굉장히 어때요? 핏기가 돌고 살아있는 손이죠. 하지만 여인의 손은 어떻습니까? 핏기가 없고 시체같이 죽어가는 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손목을 잡고 1분에 맥박이 얼마나 뛰는가 체크하고 이 여인에게 이제 전국에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수녀를 볼까요? 자, 수녀의 손과 여인의 손을 비교해서 볼까요? 반대로 여인의 손이 살아있죠. 그리고 수녀의 손이 거칠어 보이고 죽어가는 손같이 보이죠.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비록 수녀는 가진 것은 없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자, 따뜻한 물 한 모금을 건네고 있죠. 그 다음에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이 사랑하는 아이, 이 아이를 품고 있죠. 자, 이 여인의 마지막에 있어서 이 수녀님이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겨둔 자식을 이 수녀님이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있고, 그죠?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 여인을 진정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대의 과학 문명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뛰어난 과학 문명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찬란한 과학 문명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땠습니까? 굉장히 문제 앞에서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물론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문제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각 사람의 따뜻한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을 좀 더 돌아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작품을 감상하면서 비록 과거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의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지금의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감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찾아보고 또 현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 자료로 한 작품을 올려놓을 텐데, 참고 자료로 한 영상을 올려놓을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미술에 관심을 갖고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